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삼부산업, 신송홀딩스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세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마의 생존 여부랑 추가 모멘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주식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는 것이죠. 주식에서 당연히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될까요? 당연히 모멘텀이겠죠?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명분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국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조국 테마가 움직인 거죠. 가능성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고,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유독 테마가 기승을 부리는 게 500%, 1000%씩 상승하면서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그런 흐름을 유일하게 보이는 게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가능성, 기대감을 불어일으킬 만한 요소만 있으면은 관련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관련주 화천기계, 삼부산업, 신송홀딩스가 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임기를 종료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해서 모멘텀이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관련주 3개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차이점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화천기계. 화천기계와 삼부산업, 그리고 신송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유독 화천기계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천기계는 대장주고 삼부산업과 신송홀딩스는 후발주에 가깝다. 아니죠. 후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천기계에 어떤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조국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천기계에 기대감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화천기계의 시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궁금증과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조국에 대해서 완전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냥 운동권 라인, 학생 운동권 라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화천기계가 인맥주 중에서는 그나마 대장주에 가깝다라는 거,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화천기계의 시세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점, 대장주와 후발주를 구분할 수 있는 단위가 왔다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화천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역시나 거래량과 특이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일부 테마에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건데, 시세의 초입 부분, 첫 번째 상승 부분과 두 번째 상승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 부분은 당연히 시세가 첫 번째로 나왔던 첫 번째 상승 구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구간, 이렇게 구분 지어보는 거죠. 한눈에 봐도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시세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비교적 깔끔하게 올라가는 편이고, 3,000원을 경계로 해서 형성된 두 번째 구간은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이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고가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박스권 내에서의 작은 흐름이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이번 시장 하락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7월에 진행된 시장 급락, 그리고 8월 초에 발생된 또 한 번의 쇼크. 이 쇼크가 당연히 조국과 관련된 쇼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화천기계 주가와도 상관없는 이슈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흐름, 이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굴까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의 다른 참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냐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 넣고 돈 먹긴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총 2,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판때기와 내가 1,000만 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그 판때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1,000만 원을 다 투여해서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원금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그쪽 판으로 몰려가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몇백억, 몇천억 혹은 조 단위로 운용을 하는데 그만한 투자 자금을 소화시킬 수 있는 판때기에서 놀지, 시가총액 겨우 800억 넘는 이런 화천기계 같은 종목에서 무슨 재미를 보겠냐고요. 손이 다른데, 통이 다른데 과연 이런 종목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발을 담글 수 있을까? 거기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누가 움직이는지, 누가 주체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세력이겠죠? 기관과 외국인도 아니라면은 개인이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건데, 그 개인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도 있고 일반 개인도 있고 또 다른 큰 손도 있다. 만약에 일반 주주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화천기계는 이런 차트를 못 그렸을 거예요. 이런 차트를 못 그리고 이전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차트 흐름을 그리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다르다는 거. 왜? 누군가가 시세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개입할 만한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개입해서 이 종목의 시세를 움직일 만큼 종목이 가벼운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천기계를 선택한 겁니다. 화천기계, 삼부산업, 신송홀딩스 이외에 많은 조국 관련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천기계가 가장 움직이기 쉬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겠죠. 현재 시세도 이제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차트가 완성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국과 관련된 이슈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100% 확실한 명분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 강조해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자면은 화천기계가 새로운 테마로 엮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화천기계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기계 관련주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불매 운동,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기계류와 관련된 국산화 테마로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쪽으로 편입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보였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고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차트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전 사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게 조국 테마의 모멘텀 종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시세가 끝날 것 같았다라고 하면은 과거 대통령 후보로 경쟁했었던 안철수 안랩과 그리고 문재인 관련주 우리들 휴브레인을
예시로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대통령 선거와 결과물이 나오던 때고, 실질적으로 고점은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될 시점에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이 났을 때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거. 지금 조국 테마를 보시게 되면은 화천기계도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라면은 여기서 종료됐어야 돼요. 동그라미 친 이 표시한 부분에서요. 그렇지만 시세가 마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후발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국 테마로만 엮였던 종목들은 시세가 종료됐고, 화천기계라는 새로운 테마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종목은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끝날 것이라면은 과거 안랩처럼 진작에 종료됐어야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여기가 7월이고요. 네모 표시하는 곳이 7월이고 5월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요 구조예요. 요 구조. 모멘텀이 종료된 시점, 그리고 시세가 종료된 시점.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특히나 테마에서 이 두 부분이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소멸되는 그 당일에 고점을 갱신하거나 혹은 장대 음봉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화천기계는 계속해서 도전해 볼 만한 명분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 시세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상승을 위한, 추가 상승을 위한 자리인 거예요. 이 특별한 흐름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느냐 말씀드렸어요. 표시한 구간이 시장 하락 구간에서 발생된 똑같은 하락이에요. 시장 하락폭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화천기계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 우리 같은 개인 또는 큰 손이 개입한 종목이라는 것은 설명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하락 구간에 놓여 있을 때 누가 손절하냐라는 것이죠. 화천기계의 상승 모멘텀이 그대로 잔존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화천기계의 시세를 움직이는 큰 손은 이탈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화천기계를 움직였던 큰 손이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화천기계에서 손을 뗐다라고 하면은 신송홀딩스나 삼호산업처럼 시세가 무너졌겠죠. 그렇지만 현재 봤을 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한 개인들이 빠져나간 게 이 세모 구간이고, 새롭게 누군가가 개입한 게 네모 표시 구간입니다. 똑같이 반복됐어요. 7월이랑 8월에. 여기서 누가 털려나갔다? 우리 같이 생각하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처럼 생각한 개인들이 빠져나갔다. 시장 공포감에 못 이겨서 매도한 사람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요. 그리고 다음 시세로 이어지는 자금들은 이 구간에서 몰려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으로 보시면은 간단하겠죠? 말씀드렸듯이 60분봉에서 봤을 때나 일봉상에서 봤을 때 3,0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박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거고, 이 구간에서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이 모멘텀을 다 소비하고서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면은 3,000원을 깨버리겠죠. 그렇지만 추가 상승할 것이라면은 이 3,000원 선에 근접하지 않고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선으로 보자면은 중간 지점 3,500원부터 봐야겠죠. 어느 위치에서 반등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를 최종 매수선으로 보는 거고, 3,300원에서 3,000원 사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천천히 잡아간다는 관점 하에서는 3,500원 정도에서부터의 1차 매수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번 또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절선은 당연히 박스 하단선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시세를 마저 이어갈 것이라고 하면은 박스 하단선을 건들지 않고 박스 하단선을 위협하지 않고 시세 방어선을 위협하지 않고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테마가 끝난다는 것, 시세가 종료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역시나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요. 왜? 조국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기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새로운 테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시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원 초반선에서 4,000원까지 약 80%에서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3,00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6,000원 정도가 딱 100%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는 말하지도 않아요. 최근에 모나미 같은 종목도 박스권을 그리고서 2배 가까이 상승했죠. 요거는 대장이니까 가능한 거고 하천기계도 조국 테마 중에서는 대장이긴 하지만 새롭게 편입될 테마에서는 대장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100% 2배까지의 시세는 예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시세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시세에 맞춰서 그리고 이탈 패턴에 맞춰서 거기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예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화천기계와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비슷한 종류의 테마주가 있어요. 대장주도 있고 후발주도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대장주와 후발주를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시점인 거고 대장주가 대장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투자 포인트 매수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궁금하시면은 요거는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배워가셨으면 알아가셨으면 하네요. 화천기계와 조국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뒤에 궁금하신 그 부분은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